안녕하십니까,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대구한국가스공사입니다. LG는 정관장 원정을 승리하고 상대의 연승 행진을 끊어냈습니다. 2점 성공률이 70%를 넘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냈고 3점도 잘 들어갔습니다. 마레이가 1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이재도와 유기상, 양홍석과 구탕, 이관희 등이 모두 10득점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조상현 감독 특유의 유기적인 패싱 게임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가스공사는 모비스에 이어 LG를 연속으로 만납니다. 같은 경남권 팀을 만나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덜하지만 로스터 강점이 없는 팀으로 타이트한 일정은 부담이 큽니다. 김낙현이 돌아와 볼핸들러와 주득점원 역할을 하지만 벨랑겔의 컨디션 저하가 있고 신승민도 최근 벤치에서 부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LG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가스공사는 김낙현과 니콜슨이 동시에 나서는 라인업에서 상대와 득점 쟁탈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 및 수비가 약한 니콜슨으로서는 마레이의 피지컬과 파워를 앞세운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관희와 유기상 등이 경기 내내 김낙현을 압박할 LG가 승리할 것입니다. LG 수비에 가스공사가 고전할 것으로 보이며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부산 KCC입니다. 정관장은 LG에 패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시즌 전 중위권으로 평가받는 팀이었지만 2라운드 초반 연승을 이어가며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홈에서 29점 차로 패했습니다. 멀로와 맥스웰 등 외인 자원들이 마레이의 집요한 골 및 침투에 고전했고 외곽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부진으로 그들을 폄하하긴 어렵습니다. 최성원과 이종현 등 이적생들의 활약도 꾸준합니다. KCC는 소노를 잡고 중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누아쿠가 나선 소노 상대로 리바운드에서 외려 압도했는데 최준용이 30득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 1블록을 기록하며 커리어 나잇을 보냈고 라거나가 벤치에서 나와 20득점 동반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우승 후보의 위력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상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KCC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정관장은 이종현과 정효근 등 국내 빅맨진의 높이가 좋은 팀입니다. 그러나 이승현이 여전히 수비에서는 힘을 낼 수 있고 최준용이 34번을 오가는 원정팀이 보드 장악에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신장이 작은 멀로를 상대할 존슨의 득점 지원도 있을 KCC가 연승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KCC의 템포 푸시 속에서 오버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원주 DB입니다. 소노는 금요일 KCC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연승에 성공했고 그 이후 보드 장악이 좋은 오누아쿠를 영입해 제대로 시즌 승부를 걸고 나선 첫 경기였는데 전성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디드릭 로슨에게 1라운드 MVP를 내준 이정현이 27득점 4어시스트 4스틸로 맹활약했지만 오누아쿠가 야투율 22%에 그쳤고 한호빈의 외곽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DB는 홈에서 삼성전에 이어 소노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그러나 군 제대자들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인데다 로테이션이 워낙 원활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기자들이 외인 선수들에게 표를 잘 안 주기에 국내 선수들이 독차지했던 라운드 MVP를 수상한 로슨도 꾸준하고 김종규와 강상재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누아쿠가 예전 소속팀을 만나 전의를 불태울 수도 있지만 로슨과 김종규 외에도 사이즈가 좋은 위디가 매치업으로 나설 DB가 쉽사리 골 및 득점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인훈과 알바노, 김영현 등이 돌아가며 이정현을 압박할 수 있고 강상재가 득점을 이끌 DB가 1승을 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노의 템포에 오버가 나올 것 같은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신한은행과 하나원큐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삼성전에서 김소니아의 미친 활약 속에 승리를 노렸지만 연장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연장으로 가는 3점포를 포함해 40득점 이상을 한 김소니아가 커리어 하이 경기를 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김지영은 하나은행에서의 영민하던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경은만이 김소니아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허리 부상 중인 점도 팀에는 악재입니다. 하나원큐는 KB원정에서 패하며 여전히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수가 나선 KB 상대로도 23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양인영이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수비 부담이 컸던 김정은이 공격에서 에너지를 내지 못했고 신지현도 상대의 거센 수비에 흔들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원큐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팀은 상대가 아니면 승리가 쉽지 않은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과 김지영, 김진영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진 신한보다는 하나가 그래도 유기적인 패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김태현이 허리 부상을 안고 있는 신한이기에 이번 시즌 스텝업한 양인영의 골 및 침투를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버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